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선 기자께서 뽑아오신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안규백과 박지현입니다. 안규백과 박지현.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함께 이렇게 뽑아오신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내홍에 빠지게 됐어요. 예. 전당대회 룰 변경 관련해서 당이 다시 또 내홍 속으로,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계속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당에서 이제는 안 되겠어라고 결별 선언을 해서요.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안규백 위원장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하는 전준희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전격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네. 왜 그랬냐? 전준희가 전당대회 룰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비대위가 이거를 확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전준희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다했으므로 나는 여기서 접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당심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제 국민참여 여론조사를 좀 반영을 하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논의가 사실은 그 전준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 워크숍에서도 그 내용이 상당히 이 논의가 됐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별 의원 모임들 있잖아요. 단톡방, 뭐 텔레그램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준위 차원에서 예비 경선 때는 30% 그리고 본 경선은 10%였던 것을 25%로 확대해서 방향을 잡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비대위가 이거를 돌연 폐기해버린 겁니다. 아하.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이제 분노를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 선출을 하는데 비대위가 이제 새롭게 도입한 것이 뭐냐면 권역별 투표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지역 대표성이 좀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민주당의 경우에 호남이나 수도권은 많은데 영남이나 뭐 이런 데는 좀 강원 이런 데는 좀 열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표가 많은 지역하고 표가 없는 지역에서 투표를 똑같이 하면 당연히 표를 많이 얻는 지역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역 대표성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네.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게 굉장히 유리한 수도권에 굉장히 유리한 최고위원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전준희 차원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폐기됐는데 네. 비대위에서 이 안이 살려진 겁니다.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이제 오늘자로 내려놓은 거죠. 네. 장윤선 기자님 설명에 따르면 전준희는 나름대로 아주 전방위적인 여론조사, 네. 여론 확보, 그다음에 뭐 의원들도 각 단위별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을 내놓은 건데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걸 전격적으로 폐기를 해버렸다.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은 반발 성격의 사퇴를 한 거죠. 그렇죠.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예. 이건 아니야. 아하. 라고 이제 선언을 한 셈이죠. 그래서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내일 당무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전당대회 관련된 규칙을 정하는 핵심은 당무위예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준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비대위에 올려서 비대위에서 당무위에 올리면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네. 우선 전당대회 규칙 개정 결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당무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그 예비 경선 후보에서 예비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하자는 전준희 결정을 비대위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네.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여론조사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라고 우상호 위원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 능력 시험도 아닌데 변별력 때문에 여론조사 네. 못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이른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쪽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층 예. 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이른바 이제 언론에 뭐 개딸 이렇게 불렸던 그 지지층이 이제 뭐 무기한 집회를 하자는 등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걸 볼 때 이게 분명히 이제 정파 내지는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대위가 룰을 뒤집었다는 거의 핵심이 원래는 네. 이제 중앙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중앙위가 100% 지금 이제 예비 경선에서 그 결과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내는 건데 여기다가 네. 원래 여론조사를 집어넣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컷오프 결정권을 그러니까 중앙위가 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뭐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뭐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 뭐 이렇게 네. 높은 분들 해서 한 800명 정도가 중앙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그 중앙위에서 소위 이제 컷오프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중앙위가 이렇게 컷오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맞아라는 비판이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좀 집어넣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네. 또 중앙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를 인기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뽑는데 당심도 중요하고 당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하. 그리고 뭐 미래 리더십으로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중앙위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하. 이제 시민들은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분리돼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파 간의 이해관계를 왜 얘기했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중앙위 구성 내용대로 하면은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이쪽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라는 거죠, 중앙의 여론은. 아하. 근데 거기에 국민 여론조사를 넣으면 네. 이재명 의원 또는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설명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당 조직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얘기도 이재명 의원 쪽하고의 어떤 주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결국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위에서 이걸 의결하는데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른바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네. 그렇죠. 결국은 최고위원 각각의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철험에 뭐 이렇게 평가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수도권이 기반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예. 나오냐면 당내에서는 최고위 구성을 그러니까 당대표야 뭐 어대명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구성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하면 저렇게 이제 철험의 중심에 가고 네. 그래서 호남 베이스로 된 누군가가 하나 들어가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까지 저희도 나오고 잠시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를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자기들끼리 그거 이해관계 때문에 뭐 룰 개정 복잡하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그냥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깔끔하게 하고 또 국민 여론 많이 받아들인 방향으로 했으면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네, 뭐 박 전 위원장 얘기도 좀 해봐야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결과적으로 당대표 출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다.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바깥에서 샤우팅할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뭐 네. 원서 자체를 접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된다. 그런데 이제 실제 박지원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조직보다는 메시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론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당 제도에 대한 지금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그걸 위해서 선배 세대의 역할이 있는데 그 네. 역할을 앞으로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뭐 그냥 결별하느냐 여러 가지 향후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박지원 위원장도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의 중진 위원들도 그렇고 뭔가 조금 통합과 화해 이런 부분을 해내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럼요. 많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틀째 전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아하. 왜 이러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 정권을 현 대통령이 뭐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이틀째 연속 왜 그런 겁니까? 그러게 왜인지 저도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이 질문이 뭐였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기자의 질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또는 전 정부에서는 이랬는데라는 이제 대목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아하. 그러면 대통령도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거 확인을 해보면은 기자 질문에 그런 대목이 없거든요. 예.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인사 실패라는 뭐 문제, 부실 인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예. 이 의도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민변 도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걸 예. 종합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인사 실패라는 지적 그리고 네. 이 민변 도배 발언은 이제 검사에 너무 편중된 검찰의 조직에 너무 편중된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때 나온 답변인데 네. 그런 비판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아하. 비판이 맞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할 말이 없으면은 전 정부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아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화법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화법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지지한 사람들도 전 정부보다 잘하라고 해서 지금 지지를 해줬는데 네. 전 정부도 이렇게 했는데 뭐라는 식의 어떤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글 쓰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 대통령도 네. 고민을 더 해보고 좀 신중한 발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화법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은 참모진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그런 곤란한 질문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참모들이 첫째로 이제 준비를 해주는가 이것이 좀 의문이긴 한데 네. 근데 참모들이라고 뭐 놀고 먹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 질문, 네. 예상 답변, 모험 답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줄 거거든요. 당연히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아하. 즉흥적으로 뭔가 답변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좀 답할 말이 궁할 때는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지금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런 점에서 빈틈없이 사랑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그런가? 이거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런가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좀 떠오르는데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이 전문성과 역량 기준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식약처 출신입니다. 근데 예. 식약처장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식약처에서 하는 일만 가지고 이제 그 전문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 부분도 있고요. 연금 그렇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연금 개혁에 대한 자기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어쨌든 그런 입장에 있었던 뭐 이 의원을 했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때문에 선관위가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 치고 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도 행정학 박사 출신이고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겠는데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가 아하. 또 교육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는가 네. 이거 확인된 바도 없는 거고 인사청문회도 안 해서 예. 그리고 과거 이력을 봐도 정말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빈 공간이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이제 교육자의 자질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여전히 전문성과 역량의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또 성희롱 논란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뭐냐면 고시 3관왕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인데 45일 때 네. 행시 외시를 다 해가지고 고시 3관왕이다. 근데 시험 잘 본다고 능력자인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성과가 있어요. 상법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분이 이제 상법의 일종의 개론서 썼는데 예. 이게 지금도 이제 뭐 필독 그 교과서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능력 있는 인사로 볼 수 있겠는데 예.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맞느냐는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은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아니고 네. 그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죠. 집행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느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따져야 전문성과 역량이 확인이 될 텐데 네. 좀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겠고 너무 자부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은 그런 비판이라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윤선 기자는 이 인사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총체적 난국이요.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일반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반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 대통령은 법륜 스님이 아닙니다. 매일 뭐 증문즉설을 하시는데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증문즉설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밀고 나가고 그 정책이 혹시라도 잘못이 됐다면 수정해서 빨리 국민들이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말은 많이 하는데 이렇다 할 게 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유가 문제만 얘기를 하면 네. 기름값 계속 오르는데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정유사 담합 문제 왜 조사 안 하죠? 아하. 그 27원만 내렸어요. 30원 아직 안 내렸거든요. 이 30원 누가 먹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 안 합니까? 아하. 검찰이 이런 거 조사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계속 말잔치만 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네. 저는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제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해서 답변할 때 예. 기자를 상대로 답변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답변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답변을 해라. 아하. 국민이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네. 답변이 나오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타당한 지적 좀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3인칭 시사 시점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